근데 황하나 씨가 체포됐을 당시에 이제 폐쇄병동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 그곳에 갔던 그 스토리가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폐쇄병동이라는 곳에서 경찰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예. 이곳은 사전에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안 되는 곳이고요. 뭐 경찰이나 또 뭐 이런 수사기관에서도 영장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쇄병동에 들어갈 때 이미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 입원이 가능한 병동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도피성 입원이 아니냐. 왜냐하면 예. 그 전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느 날 지금 그 소재를 파악했더니 폐쇄병동에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입원이 가능한 폐쇄병동에 있었다는 것은 예. 가족들 간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으로 도피성 입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시점이 보니까 그렇죠. 출석 요구서가 마지막으로 전달된 그 예. 이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폐쇄병동에 입원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병원, 정신병원 같은 데도 보면은 개방병동이 있고 폐쇄병동이 있는데 폐쇄병동에 입원한다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입원시켜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 황하나 씨 경우에는 정동장애라고 하는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입원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이제 영장 같은 거를 청구하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이런 식으로 처벌받기보다는 우리 심신미약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내가 실질적으로 이런 마약을 한 것은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병이기 때문이다.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유죄가 되더라도 그냥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될 가능성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입원했을 그렇죠. 수도 있다. 예, 미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수사 회피나 이제 향후에 이제 정상 참작에 대한 생각을 미리 생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중증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이걸 병이라고 부는 거지 이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나쁜 행동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